네, 어느덧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꼭 알아둬야 할 이슈부터 종목까지 이 시간에 컴팩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의 영업이사 박병주 이사님과 함께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도 전반적인 국내 증시 전망부터 먼저 짚어볼 텐데요. 이슈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큰손 기관 투자가들이 그동안 코스피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코스닥 쪽의 상승에 베팅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제 금리 인하로 유동성 장세가 이어지면 이 코스닥 쪽의 중소형주까지 온기가 퍼질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코스피 팔아치우더니 큰손들 돈 싸들고 대이동 포착이라고 한마디 가져와 주셨는데 본격적으로 코스닥 상승 좀 기대해 볼 수 있을지 궁금해요. 어디에 집중해 봐야 될까요? 지금 보니까 기관 투자가들은 이제 코스피가 너무 올랐다 싶으니까 이제 ETF 종목에서는 그쪽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은 자, 요게 이제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입니다. 이거는 코스닥 지수가 오르면은 2배로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가 많이 오르면은 이거는 2배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수익이 나는 건데, 더군다나 기관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적으면서도 코스닥 지수가 오르면 내가 다른 종목에서 소외를 안 받고 지수를 따라서 2배 이상 수익이 난다. 그래서 이쪽으로 돈이 2,700억 유입이 됐는데, 자, 반대로 코덱스 200은 이제 우리 코스피 지수가 올라갔을 때 수익이 내는 건데 그쪽에서는 돈이 오히려 유출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쪽으로 지금 긍정적으로 시장이 이동하고 있는데, 자, 그럼 왜 그럴까요? 그동안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60% 넘게 상승했는데 코스닥은 38% 정도. 그래서 키 맞추기가 되지 않을까. 더군다나 미 연준이 지금 또다시 저는 금리 인하를 다시 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렇다면 금리 인하에 상대적으로 수혜를 입는 것은 성장주가 많은 회사가 큰 규모는 크지 않지만 앞으로 커갈 회사들은 금리 부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완화가 되면 그쪽에 수혜가 될 것이고, 더군다나 코스닥 시장에 제약바이오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제약바이오는 또 금리 인하 수혜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코스닥 쪽으로 돈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이번에 중기 장관께서 뭐라 했냐면 스타트, 이건 대통령의 공약이었었죠. 그래서 40조를 쓰는데 2030년까지 매년마다 40조를 쏴서 벤처기업을 활성화를 하겠다. 그러면 벤처기업이 전부 다 코스닥에 몰려있기 때문에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좋을 것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AI 시대는 뭡니까? 이러한 지식은 AI가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진짜 AI 시대에 진짜 주식을 잘하려면 이거를 내가 해석을 그래프를 가지고 창조적으로 해석합니다. 이거는 인간의 영역이죠. 따라서 그거를 제가 한번 그래프를 보시면서 해석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결국은 이제 해석을 하는데, 자,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게 볼린저 밴드인데 이 볼린저 밴드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추세, 방향이 오랫동안 이렇게 슬슬 옆으로 횡보하다가 올라쳐주느냐, 이거를 추세라는 것이고, 밑으로 떨어지면 하락 추세죠. 그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볼린저 밴드. 제가 그래서 이름을 악어입이라고 했는데, 네. 자, 요 대목 보시면 뚫고 올라가죠? 올라가죠. 올라가니까 그대로 몇 달 올라가거든요. 자, 보셨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맞고 내려오니까 못 가잖아요. 여기 뚫어가지고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따라서 뚫어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코스닥도 추세를 돌리는 구간에 왔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보니까 이번에 약간 대형주들이 주춤하고 있죠. 외국이 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코스닥 쪽으로 이제는 우리가 할 필요가 있겠고요. 저희도 이 시간에 제가 11월 달 들어서 제약바이오 관련주를 지금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코스닥의 쪽으로 시장의 매기가 갈 수밖에 없는 거라는 판단했기 때문에 드리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또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또 한올 바이오파마 일동제약을 이어서 새로운 제약바이오를 들고 왔으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큰 그림을 좀 잡는 게 중요하겠죠. 지금 코스피 대비 좀 덜 올랐던 코스닥 쪽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또 종목 어디를 봐야 될지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먼저 리뷰 시간부터 가져가 볼 텐데요. 최근에 잘 간 종목이 너무 많아서 한동안 리뷰를 하지 못하고 있던 대덕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야 리뷰를 하네요. 저희가 8월 12일에 매수를 했었고요. 2차 목표가 27,500원 진작에 달성을 했었고 지금은 44,000원 라인대까지 올라와 있죠. 수익률은 96.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덕전자 실적도 잘 나왔고 요즘에 기판 쪽이 좀 강한 모습을 최근에 또 보여줬잖아요. 네.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 많이 올리고 있던데 여전히 룸 남아 있을까요? 이 종목을 제가 이제 항상 할 때는 뭐냐면 이렇게 거래량이 터져가지고 추세를 돌파할 때, 그러면은 이제
약간 눌러주지 않습니까? 매수를 저점에 살 수 있는 누름의 기회를 보통 제가 드리면서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고 있다가 이렇게 눌러줄 때 들어가면 참 좋잖아요. 그리고 나서 계속 쭉쭉 올라갔어요. 더군다나 이번에 올라갈 때 다른 기판 관련주들보다 힘이 세게 올라갔는데 어느덧 사상 최고치를 뚫었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뚫었는데 자, 방금 우리 앵커님께서 어떤 말씀했냐면 증권사에서 이번에 좋게 말하고 있다. 이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전번에 SK증권에서 하이닉스 100만 원 말해가지고 그다음에 네.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너무나 올랐을 때 증권사에서 좋은 리포트를 하면서 약간 좀 그 세뇌시킬 때 그럴 때는 조심해야 돼요. 그럴 때는 밑으로 내려다봐가지고 얼마나 이격도가 높은가 반드시 그거를 보셔야 되죠. 따라서 우리가 차트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는데 지금 주가가 신고가를 뚫은 상태에서 증권사에서 열심히 지금 좋은 얘기 쏟아내면서 또 악어입이 너무나 벌어졌잖아요. 네. 그러면 악어가 너무 입이 아프겠죠. 그러니까요. 그럼 나중에 다물겠죠. 따라서 저 정도 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기서는 좀 신규 매수는 조심할 필요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주가가 정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고공행진을 계속해서 보여줬죠. 그렇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좀 조심하자라는 전략이었고요. 3차 목표가 얼마로 설정해볼까요? 일단은 제가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다음 목표가는 46,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목표가 46,000원까지 상향해서 대덕전자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종목 시간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이사님, 첫 번째 주력 상품 바로 한번 공개해 주세요. 바로 KB금융지주가 되겠습니다. 네. 자, 전혀 예상치 못했죠. 반도체를 보고 있는데 자,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배당 시즌이 왔고요. 배당 분리 과세가 아마 정책적으로 반영할 것이 미리 선반영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정부에서 배당 분리 과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그 KB금융지주 고위 관계자도 이런 얘기했죠. 정부가 이걸 분리과세를 도입하게 된다면 우리는 현금 배당을 늘릴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자, 그리고 주주환원에 대한 확대 기대감인데 더군다나 연말을 앞두고 이제부터는 다른 대형주는 많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격도가 높죠. 이격도가 높다는 것은 팔고자 하는 사람이 늘어나겠죠. 외국인들이 팔고 있어요. 그런데 이 회사는 주가가 그동안 횡보를 했죠.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연말 들어간 배당이 많으니까 그런 기대감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비과세 배당을 확대 추세고 연말 대비 배당주 투자 긍정적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다른 말로 하면 감액 배당이라는 뜻이죠. 즉 무슨 얘기냐면 회사에서 지급 준비금을 줄여가지고 배당을 받는데 보통 배당 받으면 15.4% 세금을 내야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또 뭐 월액 초과 보험료도 내야 돼요. 보험료를 더 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배당 소득세를 안 내게 되는 배당이에요. 이거를 뭡니까? 우리 APR 회사가 그렇게 배당을 줬지 않습니까? 전형적인 주주를 위한 행동이고 자, 그리고 이 회사가 보면은 제가 재무제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기서 재무제표에서 중요한 거는 뭡니까? 주주 환원 이익률이죠. 이게 이런 건 다 이제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용어 주주 환원 이익률이 계속 올라가는데 계속 올라가죠. 요거는 전체 우리 상장사 대형주에서 KTNG를 빼놓고는 가장 최고의 주주 환원 이익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 회사가 시가총액 대비 배당, 현금 배당을 얼마나 주고 그다음에 자사주 소각하면 결국은 주주한테 이익이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전체 시가총액에서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즉 여기 계속 숫자가 올라간다는 것은 결국은 주주를 위한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 정도 숫자면 최고의 정상급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기관 투자가들이 전형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찬바람이 불어오니까 배당 쪽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죠. 어제장에 돌이켜보더라도 뭐 금융주, 보험주, 지주사 일제히 모두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안에서 오늘 KB금융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차트 분석도 해주세요, 이사님. 그렇습니다. 내가 AI 시대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인간이 창조적으로 해석을 하는 게 차트입니다. 그래서 차트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이런 게 밋밋하면 고생만 하죠? 자, 악의 벌어질 때, 추세가 위로 돌릴 때 들어가야 쭉 먹는 거죠. 자, 이번에도 반도체가 갈 때 자기는 기었죠. 근데 악의 추세를 돌렸습니다. 여기 입을 벌리면서. 네. 그러니까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요거는 결국은 지금 차트는 뭘 해석해 주고 있냐면 배당 분리 과세가 올해 연말 아니면 내년 초에 실시가 된다는 걸 미리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차트는 앞으로 미래의 사실을 선행적으로 암시한다. 악의 입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봉에서 긴 장대 양봉이 이제 악어입에 올라탔다라는 차트 분석이었고요.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자, 매수가 범위는 12만 5,300원 혹은 시초가 말씀드리겠고요. 1차 목표가는 7% 이권이 13만 4천 원, 2차는 14만 5천 원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는 10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언가 이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있는 듯한 KB금융이 오늘 첫 번째 주력 상품이었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바로 이어서 만나볼 텐데 오늘도 제약바이오 안에서 가져와 주셨더라고요. 네, 저희가 이 시간에 지금 연속으로 갖고 와서 성공하고 있는데 다음 네. 타자는 바로 퓨처캠입니다. 미래를 나는 미래를 볼 거야. 퓨처캠이야 이런 뜻이죠. 다음 대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자 여기 제가 영어가 좀 어려워요. 쉽습니다. 여기서 뭐냐면 전이성이 뭐자? 암이 이제 전립선인데 다음에 병으로 전이가 된 상태고 거세 저항성 뭡니까? 말기가 돼가지고 약을 넣어도 저항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말기 전입성 암 곧 이제 위험한 그 환자를 통해서 자 퓨처 여기가 퓨처 FC죠. 서울 이게 저 축구란 뜻이 아닙니다. FC 자기 회사 이름을 따가지고 705라는 항암제 방사성 항암제를 가지고 했었는데 굉장히 효능이 좋게 나왔는데 이거를 제가 경쟁업체하고 비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대목이 뭐냐면 자 투여량이 보시면은요 절반밖에 안 됩니다. 200ml인데 100ml죠. 자 그다음 여기서 완전 간해가 뭐냐? 암이 이제 말기암 환자가 완전히 나아졌다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다른 암으로 전이된 상태고 말기암 환자가 완전 간해가 3건 이상이 나왔어요. 그리고 경쟁업체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부분이 약하죠. 제한적이 나왔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회사는 임상 2상이 끝나가지고 3상으로 들어가는데 경쟁업체 같은 경우는 3상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효력이 약하다. 따라서 굉장히 기대할 만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보물을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가 하냐면 암도 치료하지만 그 전에 암이 나오는 걸 진단해가지고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전립선암 진단제에서 FC303인데 경쟁사업이 뛰어나다. 이것도 한번 비교를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요, 지금 경쟁사가 필라리파이라는 회사인데 역시 모든 부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어요. 자, 보시면은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퓨처캠이 뭐냐면 전립선 암에 대해서 방사성으로 치료하는 건데 암을 먼저 발견하는 진단 시장도 앞으로 굉장히 좋을 것이고 그다음에 암을 치료하는 부분도 굉장히 빼어나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 그렇다면 결국은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성과를 드러내가지고 돈을 버는 게 또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가면 국내 식약처에서 이제 임상까지 끝났지만 특례를 통해서 이제는 치료제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거를 내년에 4월 달에 조건부 허가를 획득했을 때 거기서 한 연간 매출이 370억을 전망하는데 더군다나 중요한 건 미국 같은 경우도 임상 EA가 지금 내년에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초점이 내년에 맞춰져 있지만 주가란 건 미리 상승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주목할 필요 있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기존 치료제보다 투여량은 적은데 효과는 더 다수 사례가 발견된 퓨처캠 그 기대감을 안고 저희 오늘 이 종목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도 한번 세워주세요, 이사님. 자, 보시면은요, 올랐다가, 거의 탔네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긴 거죠. 자, 이번에 한번 주봉을 볼까요? 자, 주봉을 보시면,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볼린저 헤드는 추세죠, 추세. 나 더 이상 그만 빠질 거야? 올라갈 거야? 여기서도 그만 빠진 다음에 올라갈 거야? 추세가 나는 돌리고 있어. 그런 뜻이 되겠죠.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위치, 자, 내년에 좋은 결과가 나오니까 나 지금부터 출발할 거야. 이런 행동이 나왔죠. 여기서 거래 터져가지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상승 구간에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얼마로 설정해 볼까요? 자, 매수가 범위는 21,850원 혹은 시초가 말씀드리겠고요. 1차 목표가는 7% 이익권이 23,4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15% 이익권이 25,200원 손절가는 18,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최근에 셀트리온, 한올 바이오파마 그리고 일동제약까지 담아봤는데 오늘은 퓨처캠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보니까 네. 어제 이 시간에 담아봤던 SJG 세종 그리고 일동제약 모두 당일에 목표가 터치했더라고요. 네. 후속 전략 어디로 가면 들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이번 달 들어와가지고 한올 바이오파마도 지금 2차까지 달성했죠. 네. 그다음 일동제약 두 종목이 중요한데 특히 제가 두 종목을 다시 한번 오늘 무료방송 8시에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역시 퓨처캠도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또 지금 MBN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밴드에서
굉장히 좋은 종목이 되고 있습니다. T로보틱스나 네이버 로보틱스 전부 다 말씀드려가지고 급등했는데 거기 들어오시는 방법은 네이버 검색창 MBN 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밴드라고 검색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되고 아침 8시 제가 오늘 못다한 얘기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튼튼한 종목들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